자,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증식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 내 기생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만 숙주세포의 것을 활용해 가지고 증식이 가능한, 세포 바깥에서는 그냥 하나의 파티클,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을 하는 절대 세포 내 기생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바이러스는 제한된 종류의 숙주만 감염시켜요. 이런 특징을 우리가 바이러스의 숙주 범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뇌염 바이러스는 뭐 모기나 말, 뭐 다양한 생물들을 감염을 시켜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새는 뭐 예방접종도 하긴 하지만 홍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만 감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들은 숙주를 대상으로 삼은 숙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어떤 녀석들은 굉장히 좁은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독감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A, 무슨 홍콩 A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A는 사람, 동물, 새, 막 옆으로 다녀요. 그래서 왜 우리가 돼지 독감이니 조류 독감이니 인체 감염, 인수 공동으로 감염이 된다, 이런 녀석이 있는가 하면은, 독감 B형 독감과 C형 독감은 사람한테만 감염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염성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증식을 해 나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여러 가지 회로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만드는 단백질을 만들겠죠. 세포 내 원래 숙주세포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럼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만든 단백질로 이제 그 세포, 숙주세포를 전체 관장하게 돼요. 일단 숙주는 바이러스의 핵산 합성이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를 비롯해서 엔자임, 효소도 제공하죠. 단백질 조립하는 공장인 리보솜, tRNA, 아미노산, ATP,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성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들어와 가지고 내 걸 다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물론 바이러스들마다 달라요. 예를 들자면 DNA 같은 경우, DNA형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DNA에 결합을 해서 한다거나 그걸 활용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RNA형 바이러스는 RNA 자체 내 중합 요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RNA를 그 하나의 템플릿, 주형이라고 그러죠. 원판으로 활용해 가지고 막 복제를 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하거든요. 또 바이러스 핵산 분자를 만들고, 그다음 뭐 DNA나 뭐 RNA겠죠. 그런 핵산 분자가 만들어지고, 캡소미어, 캡시드를 형성하는 소단위체가 캡소미어라고 그랬잖아요. 캡소미어가 만들어지면 저절로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가 조립이 돼요. 생물학자들이 생체 바깥에서 TMB, 뭐죠?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TMB 바이러스, 요거의 캡소미하고 핵산 분자를 그냥 섞어 놓으니까, 생체 밖에서 섞어 놓으니까 조립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관찰한 결과도 있습니다. 여하튼 워낙 다양한 생활사가 있고 증식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통해서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증식 회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를 보여준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로, 이 바이러스가 DNA를 가지고 있고, DNA형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단백질 껍질인 캡시드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들마다 뭐 외피를 가진 아이들은 여기에하고 접합을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녀석은 이렇게 해서 그 핵산만 이렇게 넣는 녀석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하튼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해가지고 숙주세포 안으로 여기 숙주세포라고 써놨죠. 침투를 해서 이 DNA하고 캡시드가 일단은 이렇게 서로 어떻게 돼요? 그 방출이 되겠죠. DNA 따로, 캡시드 따로. 이 바이러스의 DNA가 이 숙주세포 내에 있는 그러한 그 뭐예요? 숙주 효소, 예를 들어서 DNA를 복제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합 효소. 그러니까 DNA를 만들려면은 핵산이라고 하는 모노머 단위체, 단량체가 있는데 얘네들을 여러 개를 붙이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그때 쓰는 효소들은 전부 다 숙주세포 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이 숙주 효소를 또 다른 숙주 효소는 바이러스 유전체에서 바이러스 mRNA 이건 명령 정보를 전달하는 우리가 그 전령 RNA라고 하는데 메신저 RNA를 전사하고 여기에 또 다른 숙주 효소가 작동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캡시드 단백질을 만듭니다. 자, DNA 만들어졌죠? 캡시드 단백질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의 유전체하고 이 유전체 DNA하고 이 캡시드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그 조립이 되겠죠. 조립이 돼가지고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가 만들어져서 세포 바깥으로 방출이 된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식 회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요고 뭐 바이러스들마다 특징이 있는 것을 조금 더 다음 장면에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성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숙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끔 나누기도 해요. 세균을 숙주로 삼는 녀석들을 세균성 바이러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파지입니다. 파지는 in English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eating 먹다.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 박테리아를 먹는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 살아가는 녀석들인데 그 박테리오 파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파지 계열을 보면은 얘네들을 보면은 크게 용균성 사이클, 용균성 생활사를 갖는 파지하고 용원성 사이클을 갖는 파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용균성이라는 말은 그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세균을 죽이는 거. 그래서 흔히 독성 파지 이런 사이클로만 살아가는 생물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있어요. 그런 녀석들을 독성 파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결국 독성이라는 말은 용균성 파지는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은 숙주 세포를 사멸시켜요. 여기 사명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났네요. 사멸시키는 그런 증식 경로를 갖는 걸 우리가 용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용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숙주세포 자체를 사멸시키지 않고 파괴시키지 않고 파지의 유전체를 복제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균성 사이클과 용원성 사이클을 다 가진 경우는 우리가 템퍼레이트, 온건성 파지다 이렇게 불러요. 온건성 파지도 때로는 독성 경로를 따라가요. 그럼 누가 그렇게 독성 경로를 하게 만드느냐? 그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다시 뒤에 부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용원성 회로를 가진 파지는 생물학 연구에 많이 쓰였고 많은 우리 그 유전적인 현상을 밝혀내는데 이 용원성 파지들 람다 파지라고 하는 유명한 게 있는데 많이 활용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들한테도 많은 그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바이러스의 해로운 측면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유전학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많던 좋은 그런 바이러스의 역할도 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성 파지의 대표적인 예로 그 T4 독성 파지를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균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세균이 파괴되는 걸 용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파괴되면서 세포 안에서 생성된 파지 입자들이 방출되는 걸 말합니다. 이러한 파지들은 각각 또 다른 건강한 세포를 계속 감염시키겠죠. 그래서 용균성 회로를 계속 반복하면은 단 몇 시간 안에 전체 세균 집단을 완전히 전멸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독성 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증식회를 한번 봅시다. 우리 우주선 같이 생긴 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네, 네. T4 파지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일단 부착을 하게 되면은 이 파지 DNA를 여기 있는 DNA만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특이하죠, 그죠? 예, 여기 이제 이 꼬리 섬유라든가 꼬리가 있고 부착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주입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들어가는 방식이 이 꼬리가 딱 수축하면서 파지 DNA는 세포 안으로 주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입이 됐죠. 주입이 되고 나머지 빈 캡시드는 세포 밖에 이렇게 남습니다. 얘네들은 세포 밖에 남고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파지 DNA가 숙주의 효소하고 숙주의 구성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이 부속품들 다 만들어 이 안에서 구성 요소를 다 만들고 결국은 파지 단백질의 합성과 파지 유전체의 복제를 지시를 하겠죠.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머리도 만들고 꼬리도 만들고 꼬리섬유도 만들고 해서 합체하면 뭐가 돼? 조립이 되겠죠. 그죠? 세 종류의 단백질이 따로 만들어진 다음에 파지의 머리, 꼬리섬유 얘네들이 자가 조립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파지가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소를 생산해가지고 바깥으로 뿅뿅 나갑니다. 그죠? 외부의 액체가 세포 안으로 일단 구멍을 내고 액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포가 팽창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빵 터지겠죠? 터지면 싹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0개에서 200개 하나가 들어가가지고 100개에서 200개의 파지 입자를 방출한다고 그래요. 아주 센 놈이죠, 그죠? 100개에서 200개. 100개에서 200개 하나가 100개에서 200개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독성 파지만 있는가 하면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약간 온건성 파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온건성 파지의 예로 람다 파지의 생활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파지 DNA가 여기 딱 부착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DNA만 들어갔어요. DNA가 들어가가지고 일단 얘네들이 고리 모양을 이렇게 고리 모양을 형성하여 고리 모양을 형성해가지고 일로 갈래 어느 길로 갈래? 일단 먼저 착한 길로 가봅시다. 자,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 원래 숙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염색체가 있겠죠, 그죠? DNA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일단 서클을 형성했던 이 녀석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요. 이렇게 끼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프로파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파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프로파지. 끼어 들어간 녀석을. 이 상태에서 파지 DNA가 숙주세포의 염색체로 삽입돼서 프로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세균은 정상적으로 증식하고 계속 증식해요. 이렇게 딸세포들이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이 프로파지를 지닌 그러한 새로운 세균으로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역시 프로파지를 갖는 딸세포가 계속 이 사이클을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방아쇠로 작동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그런 대로 공생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러니까 독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도록 유도가 되는 거야, 이쪽 길로 가도록.
그 유도시키는 물질이 뭐냐?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특정한 화학 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에너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환경으로부터 오는 신호가 그동안 여기에 확 틀어박혀 있던 얘네들을 나쁜 길로 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환경 신호가 오게 되면은 얘네들이 여기 서클라에 있는 애들이 환경 신호에 의해서 아까 용균성 회로 돌은 건 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새로운 파지 DNA하고 단백질 합성도 다시 조립해서 또 나가고 터트려서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녀석이 또 주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멸할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그 용균성 회로와 사이클과 용원성 사이클을 다 가지고 있는 온건성 파지인 람다 파지의 그런 생활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